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8월 18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도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 아파트 12억에서 8.5억으로 마이너스 30% 3.5억 추락했어요. 이 정도면 좀 충격적이죠? 네, 이 정도면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서울의 중위 가격 아파트들이 이 정도 20% 30% 하락하는 방향을 잡았거든요. 부산 부동산 시장 유행 빨리 탄다, 요런 느낌 듭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현실을 외면하고 싶을 때 지금은 현실을 외면할 때가 아니고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저 같은 하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내용도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상승을 하는 이야기를 완전히 무시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같이 들어줘야 됩니다. 상승하는 것도 구독해 주시고 저처럼 하락 이야기하는 것도 구독해 주셔야 돼요. 구독 안 하고 한두 번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면은 하락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은 영원히 들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상승에 대한 이야기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은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 현실은 궁핍해질 수 있다. 상승과 하락 두 개를 같이 구독을 해주시면 같이 균형 있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추후에 하시라.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한번 자기가 선호하는 영상들을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 그와 관련된 영상들만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목요일 소폭 감소, 오늘마저 증가하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어쨌든 목요일 전통적으로 감소했던 바로 그날 오늘 물량 감소에 소폭 감소했고요. 전세 물량도 소폭 감소, 월세 물량은 소폭 증가, 이런 것들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한번 간혹 나타나는 변화이긴 한데 물량이 줄어들어야 되는 날 늘어나고 늘어야 되는 날 늘어나고 그런 현상들이 한두 번 생기게 되면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요맘때쯤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때 감소해야 되는 날인데 왜 증가했지? 그런 날들이 7월달에 있기도 했어요. 전체 임대 물량 소폭 감소 2만 건에 육박하는 정도, 내일 되면 아마 2만 건 넘어갈 것 같네요. 분양권 매도 물량도 소폭 증가했어요. 네, 지난달 903건에서 963건으로 대략 한 보름 전 대비 한 60건 정도 물량이 늘어났고요. 오늘은 분양권 거래가 없더라고요. 아파트 거래량 53건, 신고가는 3건, 신고가 비율 10% 되지 않고요. 7월의 거래량 현재 1150건인데 2월의 거래량보다 더 적을 것 같아요. 1350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럼 8월의 거래량은 많으냐? 많지 않습니다. 직거래 비율 현재 8월달 26% 점점 올라가요. 아는 사람 통해서 파는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제목으로 붙여본 쌍용도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 아파트 12억까지 갔던 것이 8억 5천으로 떨어졌다. 층수를 보시면은 야 그거는 층수가 낮겠지 이럴 수도 있지만 야 12억짜리가 9층이에요. 그리고 37층짜리가 8.5억이에요. 이 가격이 30% 하락했거든요. 그럼 층수 따지고 뭐 따지고 직거래 따지고 뭐 따지고 할 필요가 없더라. 뭐 따지고 할 필요가 없더라. 네, 요 숫자 하락하는 비율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광안자이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조금 하락하는 건 빼고요. 이편한 세상 3차 망미동 이편한 세상 3차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머지 보합 정도 2, 3천만 원 정도 수준은 그냥 보합 정도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다대 롯데캐슬 블루 33평형 20% 5억 8천에서 4억 5천으로, 쌍용 스윗닷홈 38평 4억 9천이 4억 2천으로 6,700만 7천만 원이면 거의 한 15% 정도. 네, 아무튼 뭐 1990년 아파트 이렇게 가격 상승하는 걸 봐서는 이것도 재건축하고 관련이 있겠구나. 맞나요? 근데 이 가격이나 이런 거 보면 재건축 이슈는 아닌 것 같고 거래 공백으로 인한 것이다, 이 정도로 추정해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명지동 에일리넷들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화명동 대우이안 15%? 네, 15% 정도. 나머지 명지동 퀸덤 1차 에디슨타운 10% 정도. 이렇게 계속 15, 20 빈도가 나타나는데요. 야, 비싼 아파트는 안 떨어져. 했지만 서울에서 12억 아파트 막 9억에 거래되는 이런 현상들 나타나잖아요. 20, 30%씩 떨어지는 현상. 오늘 아까 사직 쌍용 아까 보셨지만 그런 현상들이 같이 일어나더라는 거야. 같이. 요 유행이 약간 빨리 답니다. 부산 지역이. 대구 지역도 지금 요 유행이 같이 나타났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방송이 길어져서 좀 큰 변화 없는 부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지속적인 하락. 이 좀 3월달 같은 경우에는 막 20억, 30억 그런 비싼 아파트들이 거래되면서 건당 거래대금이 좀 올라갔거든요. 이런 것들도 톡톡 튀는 순간이 생겨요. 그러면은 야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나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변화 없음. 가격대별 거래량 보시면 7월의 거래량은 많이 적죠. 1350건 거의 2월달 수준. 그러면 8월달에 이 분위기라면 8월달 거래량도 거의 1월달 수준으로 더 많이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 올라가고 있죠. 비싼 거는 안 사지만 그나마 꼭 사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싼 거는 좀 산다. 자, 300건 이상 아니기 때문에 6억 이상 안 보고요. 비율 다시 떨어지고 있죠. 이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지역도 살펴보시면은 그런 광역시도 있기는 해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지역도 있긴 한데 그게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 계속 가격이 아까 보셨다시피 막 2억씩 3억씩 뚝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맞이하면서 6억 이상 거래가 그나마 이루어지더라. 시장 분위기 좋아지는 거 아니죠. 군별 거래량 보시면은 어느 정도 4월을 정점으로 4월 혹은 5월을 정점으로 다시 완연한 하락 추세로 거래량은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어떤 지역도 톡톡 튀고 살아나고 이런 지역 없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시죠? 뭐 청약을 하건 뭐 분양 시장이 일어났건 어쨌든 그 주변 지역에 끼치는 여파가 줄어들었다. 오늘 분양권 거래 신고 없었습니다. 직거래 비율 여전히 높은 상태. 아는 사람 아니면 사줄 사람이 없다.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 가운데 전세 신고가 비율은 10%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오늘 대구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이렇게 1.55가 있죠. 그전에는 1 단위로 떨어지는 현상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1.5 단위로 떨어지고 1.72 이런 현상들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손해냐?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 아니에요. 만약에 전세를 4억을 주고 있었다. 근데 전세가가 2.5억으로 떨어졌다. 그럼 이거 은행에 예금 넣어놓으면 과거에 4억 넣어놓으면 1금융권에 넣어놨을 때 금리 한창 떨어졌을 때는 이거 1.2% 이랬나요? 지금 은행에 넣으면 거의 3.5%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이득이더라.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더 이득이더라. 요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갭 투자를 했건 자기 자본 비중이 크지 않건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돈만큼 떨어지는 1억 5천 이 돈만큼을 돌려주려고 하니까 거의 멘붕이 오는 거죠. 투자도 좀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떤 파고가 몰려와도 휘청이거나 쓰러지지 않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자, 고점 대비 하락하는 액수만 보시면은 제법 2자까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구나. 1.5억 정도 이제 1.5억 정도 하락하는 것이 어느 정도 약간 추세로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전세 보증금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엄청나게 높은 것들이 찍히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이거 다 하락하는 모습들. 지금 눈으로 빨리 계산하면서 옆에 마우스 요거 치거든요. 요 부분에 설명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제가 옆에 숫자를 쓰는 동안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들 있으면은 여기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나 이 방송 할 때 글자가 작아서 제대로 못 봤어 하시는 분들은 돈보.co.kr 요거 영상 하단 설명 부분에도 제가 참고하는 사이트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이트들 기록을 다 남겨두거든요. 그럼 저하고 똑같이 자료를 똑같이 수집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편의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전반적인 흐름까지 훑어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네요. 전세 거래량이 이상하게 줄어든다. 이 3억 미만 비중은 조금 올라가지만 4억 이상 비중은 지금 여기 10%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요게 그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4억 이상 비중이 1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점점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평균 전세 가격이 부산은 지금 이제 2021년과 지금 여기 크로스되는 형태가 나타났는데요. 대구는 이미 2020년과 크로스를 했고요. 그리고 더 떨어져서 지금 2019년과 지금 크로스 되려고 하고 있는 상태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대구가 확실히 부산보다 더 선행하는 거 맞죠? 월세 거래량 많이 줄어든다. 이거 좀 특이한 현상 아닙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빠질 수 있나? 이거 2+2+2의 영향. 월세를 살기도 부담스럽고 전세를 살기도 부담스러운 참 임차인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임대 거래량 많이 줄어드는 형태. 7월 거래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가는 즈음인데요. 거래 신고일 수 이제 한 10거래일 정도 남아 있는데 거래량
전세 거래는 생각보다 빨리 신고되기 때문에 후반에 거래량이 이 탄력을 받으면서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 3,700건도 되기 힘든 형태. 정말 월세도 그렇고 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는 걸까? 그건 2+2 혹은 2+2+2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